오메가3를 위해서 생선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다. 종합 비타민 사망률을 더 높이지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의대 약대를 나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약문학 공부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채소 과일 얘기해 주셔서 세상에는 정말 수백, 어떻게 보면 수천 가지 있는 채소와 과일이 있는데 뭘 먹어야 되죠? 과일에서는? 사과 그리고 채소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양배추, 당근은 정말 잘 공격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양배추는 근데 이제 요오드 결합 방해한다. 고포도매 식품이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자들 아니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 못 먹게. 그것도 일부에 극한된 건데 극대화 시켜가지고. 근데 사과만 잘 챙겨 드셔도 그리고 당근하고 양배추만 잘 드셔도 우리 몸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CCA를 명명을 했고요. CCA. 네, CCA 주스 명명했고 착즙을 그리고 더 먹기 편하게 드셔라라고 해서 만들어 드시기 힘드시면 사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 유기농인 거를 잘 확인하시고 국내산은 이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렇게 유럽은 이미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깐깐해서 커피도 일찌감치 발암물질을 규제를 지정을 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들도 유럽에서 먼저 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식약처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에 대한 공포불안 마케팅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데 그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유튜버 활동도 지금 계속 그래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어려우시다 하면 제 예방원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해요. 네이버 예방원 카페를 가보시면 CCA 뭐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해서 드시거나 모든 분들이 후기가 거기에 달려있고 아니면 김 작가 영상에도 그렇지만 제 개인 채널도 제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 책만 보고 아니면 제 영상만 보고 하신 분들이 좋아지신 댓글을 너무 많이 지난 2년, 3년 동안 달아주신 댓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 연구 뭐 이런 걸 굳이 안 하더라도 이런 댓글은 제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달아달라고 말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문제긴 해요. 왜? 먹지 말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해보셔라. 일단 2주만 해보시면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해보시라고 하셔서 뭐 늘 자주 말씀해 주셨지만 당근, 사과, 그 다음에 양배추 효과 몇 가지씩 얘기해 주신다. 당근부터. 당근은 지금 왜 공격을 그나마 안 받으냐면 이 베타카로틴이 기름하고 볶아서 먹으면 데쳐 먹든지 같이 뿌려 먹든지 하면 흡수율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간 해독을 해주죠. 그래서 눈이 일단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피부 좋아지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드름에도 좋고 그래서 이 당근만큼은 공격이 많이 안 받은 이유가 올리브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식용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격을 덜 받는다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근도 근데 불에 하는 것보단 그냥 먹는 게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각종 미네랄, 비타민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당근이거든요. 근데 열을 가하면 당연히 이게 지지고 볶고 하면 다른 거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먹어야지 이 베타카로틴만 쏙 빼서 먹어봤자 이건 흡수율이 높아봤자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당근도 생으로 드셔봐라. 그래서 익혀서 먹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굳이 이거를 막 올리브유에 볶아 먹어야 된다라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시고 사과는 변비에 정말 좋아요. 네, 껍질까지 근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드셔야지 제가 그래서 유기농을 드셔라. 농약 때문에 하도 또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 양배추는 이거는 뭐 위암 환자들은요 공공연하게 양배추 즙으로 다 이겨내셨다라는 거는 정설이에요. 그만큼 위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소화기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 U라고 이게 명명이 될 정도 고요. 위궤양이 좋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셀포라판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양배추에도 있어서 양배추도 결코 이게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 아니다. 고포드맵 하는데요. 고포드맵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치킨입니다.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 치킨하고 초콜릿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전문가들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양배추를 이렇게 건드냐는 거예요. 왜? 몸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못 먹게 만들려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가 콕 집은 이유도 막 이것저것 막 좋다고 뭐 샐러리 드시면 좋죠. 뭐 다른 거 드시면 좋죠. 키위 드시고 다시면 좋죠. 근데 챙겨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를 위주로 많이 챙겨 먹자는 건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것은, 이제 채소 과일에서 이 세 가지 이제 찝어주신 게, 이 세 가지만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다른 정보를 들었을 때는 채소 과일은 정말 그 영양소가 다 색깔별로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지, 다양하게 먹는 게 더 좋은 거긴 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팔 때 그렇게 마케팅이 먹혔거든요. 바쁘니까 못 챙겨 드시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채소 과일 중에 뭘 먹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콕 집어 드린 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모든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이 파이토케미컬 얘기하는 항산화 성분이 집약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남은 채소 과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상업적으로 아보카도는 띄운 거거든요. 실은 지방류, 뭐 오메가3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보카도를 먹으면 채워진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띄운 과일이에요, 아보카도는. 이게 거기에서 그 완벽하게 모든 게 얻어질 수 있는 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채소 과일에서 책에는 아보카도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아보카도를 명명을 해놨더니 너무 또 많이 먹고 해서 아보카도 드시지 마세요. 왜? 살림이 너무 많이 파괴됐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상업적으로 유행시키는 채소 과일 드시지 말고, 수천 년간, 수만 년간 먹어왔던 채소 과일 위주로 드셔라. 자, 채소 과일, 그리고 아까 이제 통곡물과 견과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통곡물은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 호두, 아몬드, 뭐 잣도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거고요.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뭐 마카다미아, 그리고 뭐 서양에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또 견과류에서 발암물질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소비를 빨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이런 데 쓰시면은 대기업에서도 먹기 편하게 한 봉지씩 해서 정말 먹기 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곰팡이 독소부터 해서 모든 그 기준을 깐깐히 해가지고, 수입을 해온 것들은 수입해온 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돈을 한 봉지에 그러면 한 1,500원 해요. 그럼 그런 데 돈을 쓰셔야지. 아이스크림 하나에 지금 2,000~3,000원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뽀로로 음료를 갖다가 1~2,000원 주고 그걸 엄마가 먹일 거냐, 간식으로. 그러면 견과류 한 봉지에 1~2,000원 한 거 돈을 써서 먹을 거냐.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견과류도 천차만별이다. 맛내기 위해서 설탕, 소금 막 치고 감미료 친 것도 있어요, 편의점에. 술안주로 먹기 좋게 만들려고. 그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견과류에는. 그래서 호두, 잣. 맞아요. 견과류로만 해도 영양제 오메가3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대체가 되니까 많이 안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봉지만 드셔도 돼요. 견과류에서는 그렇고, 통곡물에서는요? 통곡물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좀 아려서 못 드시는 분들은 고구마 드시고, 고구마를 하도 혈당 공격하니까 그게 신경 쓰이시면은 감자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좀 심심하다면 옥수수 드셔도 되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학생이 말씀해 주신 통곡물과 채소, 과일, 견과류를 먹는 거는 전 너무나도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은 의사분들, 뭐 한의사분들, 한약사분들 만나보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채소, 과일도 뭐 사과, 당근 요것만이 아니라 전체 다 포함해서 어쨌든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만 먹고, 예를 들면 뭐 생선이라든가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류가 이제 적당히는 먹어야 되는데 아예 안 먹는 분들, 약간 극단적인 육식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안 좋다고 하던데, 음식은 결국에는 골고루 다양하게 먹으면서 다양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있으면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다 아파서 돌아가셨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프루테리언에서 과일만 드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비건은 동물성 식품을 안 드시는 거고. 그래서 자연 식물식으로 저는 다시 더 전파를 드리는데,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가는 게 자연 식물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드셔도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전파드리는 게 7대3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채소, 과일, 그리고 통곡물, 견과류를 7로 하고, 그 나머지
30을 갖다가 동물성 식품을 드시는 건데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의학 전문가들은 누군가 주는 정보들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약회사가 만들어 오는 정보들이고, 근데 안 아프잖아요. 더 건강하단 말이에요. 채식하신 분들이. 인도만 가도 힌두교 때문에 소하고 돼지, 이슬람 안 먹잖아요. 아프냐고요, 그분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빼빼 말려서 보기 안 좋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완벽하다, 채소 과일식으로만 해도 모든 영양소는 충족이 된다. 이거는 현대과학 영양소에서 이미 밝혀졌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붙을 논쟁거리는 아니다. 근데 다만 육류 소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단백질, 왜? 그렇게 따지면 어떤 분은 2군 발암물질로 육류가 들어있으면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데 그 결과 아프잖아요. 그것만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요. 발암물질이 들어갔다고 등재시킨다는 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줄여야죠, 소비를. 커피부터 줄여야죠. 그래서 아직도 이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거에 동물성 식품하고 가공육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마케팅에 의해서 철저하게 못 벗어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들에 대해서 볼 시간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은? 등푸른 생선은 이미 우리 해양 오염에 의해서 생선이, 제가 고향이 목포거든요. 이제 인천 송도로 올라왔습니다만, 먹었을 때 이미 해양 식품에 대해서는 중금속의 가장 주범이 생선으로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고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영양제 때문에 그것만 강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생선 연어 특히나 연어 색깔 붉은색 맞추려고 얼마나 인공 발색제 넣은 줄 아세요? 가공육에 아지산 나트륨 넣듯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젓갈 때문에 우리 김치가 발암물질로 들어갔거든요. 젓갈 때문에. 그래서 생선은 더 이상 완전 식품 우유랑 마찬가지. 우유는 원래 먹어야 될 게 아니어서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만, 생선은 먹으면 좋은 단백질 군이었죠. 근데 지금 원전수 이건 논외로 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오염 때문에요, 생선은 더 이상 안전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산업, 축산업, 낙농업과 같이로 수산업도 같이 이게 맞물려서 정부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못하는 것 뿐이지, 양심 있는 과학자들, 특히나 제가 비건에 쓴 이도경님 말씀드렸다면, 양심 있게 말씀드리는 과학자 중에는 상명대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여과 없이 얘기를 하세요. 연구 논문들에 나온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세요. 최신 논문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렵게 얘기를 안 하려니까 논문들 소개를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도 그런 연구 논문들 보고서 계속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위해서 생선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런 환경 오염에서 채소 과일은 괜찮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나마 돈을 쓰실 거면 수십만,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 싸드시지 말고 유기농으로. 왜? 이게 단시일 내에 거론된 게 아니에요. 1900 이미 5, 60년대부터 유럽은 그게 엄청나게 규제가 심하게 들어왔고,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래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아주 깐깐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깐깐해요. 토양 측정부터 해가지고 검출까지. 이 제품에서 나온 식품 영양 과일로 거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레몬을 했는데 이 레몬으로 착즙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금속이 또 나오는데 한 번 더 유기농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기준이 그렇게까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게 유기농이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요, 왜 참치캔이 아직도 그 기준, 비소, 카드뮴 기준을 못 정하는데요. 캔은 근본적으로 이게 중금속이잖아요. 나와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최신인 것부터 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갈아 먹으면은 산화돼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강조하는 분들이 참치캔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 저 못 봤거든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게 캔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캔맥주부터 해가지고 참치캔, 그게 전쟁통에나 군인들이 먹어야 될 비상식량을 위해서 개발된 거지, 지금 이 유통을 길게 해가지고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하다고 계속 동원 참치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발표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역설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한 논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명대 화학과 교수님 채널 가봐라. 그 교수님 얘기를 보면은 그런 거 못 먹는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엔 채식주의로 가시거든요. 강상욱 교수님도. 지금 오메가3 계시 영양제 여쭤보면 영양제는 태생 자체가 약과 같은 효과가 없음을 뜻한다고요? 어떤 의미죠? 저 보면 참 싫을 거예요. 저를 대놓고 이제 유명한 약사분들 뭐 채널에서도 저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까더라고요. 뭐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이 뭐 오메가3 영양제 우리 김작가 TV 덕분에 더 그분들이 알아셨는지.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메가3 영양제 제가 작년부터 제 완전 배출 책 나왔을 때 우리 김작가 TV에서 심방세동 부정맥 갖고 온다. 갑상선 뭐 전립선암 갖고 온다. 드시면 안 된다. 드디어 인정했다. 그랬는데 올해 식약처에서 드디어 주의 부작용 경고 문구를 넣게끔 만들었어요. 오메가3에. 네. 영양제로는 심각한 게 있다. 근데 미국이 이제 FDA가 전 세계를 주름 잡잖아요. 이게 혼동이 되는 게 FDA는 약품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식품까지도 관리해요. 그래서 영양제 사업이 미국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이 말 그대로 인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비윤리적인.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실은 암암리하고 있거든요. 임상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약으로 나오려면 이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임상실험을 안 하고 나오는 게 이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식품회사나 영양제 제약회사들이 편법을 쓴 거죠. 이 기준을 낮추려고. 그래서 효과가 검증이 안 되게 식품으로 판매가 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작한 거죠. 이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건강기능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리니까 식품은 식품인데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돼버렸어요. 영양제 본고장에 이게 미국에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제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식품으로 빠집니다. 그 대신 허위 과장 가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얼마 전에 뭐 라든지 허위 과장 가대 광고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다 식품으로 돌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 이거 일반 식품으로 지금 필름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유산균도 지금 식품으로 판매해버리고 있고. 유산균 글루타치온도 효과가 없나요? 그렇죠. 왜? 효과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계속 이 홈쇼핑에서 허위 과장 가대 광고로 가고 건강기능식품도 항상 나오는 게 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계속 문구가 떠요. 이 원료에 대한 정보지. 그래서 유일하게 제품 가공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로 남아버렸는데 정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C 메가도스도 유튜브 쪽에서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광고를 엄청나게 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뭐 이황재 박사님하고 저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극과 극이니까. 그러게요. 비타민C, 근데 저도 약대를 나온 약사죠. 근데 한약을 전문으로 했고 개별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비타민C를 써야 될 환자들도 있어요. 메가도스를 써야 될, 약물로 써야 될 환자들도 있다고요. 근데 왜 암 환자들한테 이게 공식적으로 안 쓰겠냐는 거예요. 왜 임상실험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 똑똑한 제약회사가. 이거를 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파는 게 수익이 많아서 그거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고요. 항암제처럼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약물화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커요. 전 세계를 상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나 보험이 되는데 효과가 검증이 안 되니까 임상실험에서 부작용만 확인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종합비타민 사망률을 더 높이지 수명을 연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효과를 그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지. 플라시보 효과가 뭐다? 독극물을 이게 내 몸에 좋은 보약이다 먹어도 그 효과가 있고 반대로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게 내가 독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몸에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실제 이게 자기개발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사이비 종교가 그게 가치가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오메가3 영양제, 뭐 유산균, 글루타치온 먹고 효과 보셨다는 분들 드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수십 년간 결론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알고 드셔라. 근데 이 부작용, 글루타치온은 가장 심각한 게 불면이거든요. 미백 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면 호르몬. 그러면 이 멜라토닌과 관련된 게 멜라닌이라는 또 게 있어요. 멜라닌은 우리가 이 피부 자외선 보호하는 효소로만 알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수면 호르몬과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그럼 글루타치온 특정 화학 성분만 주구장창 이게 들어와 버리면 멜라닌을 억제를 시켜서 미백 효과를 갖고 오는데 당연히 그 멜라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버리니까 불면이 가장 크고 반대로 피부 트러블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몇몇 미백이 나타났다 이게 선풍적으로 돼가지고 식품으로 가는 거고 유산균의 가장 큰 부작용 뭘 것 같으세요? 변비예요. 아니 변비 해결하려고 어린애들부터 먹이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 변비라니까요. 없던 변비가 생겨요. 없던 변비가. 왜? 유산균도 효과가 없거든요. 우리 이교 교수님이 화학자 중에는 제일 많이 또 알려졌고 화학 첨가물에 대한 특히나 이런 걸 알려오셨는데 유산균 효과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저명한 화학자 분도. 그래서 그분도 최근에 저도 관심 있게 본 게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저랑 같이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셔서 그래도 커피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발암물질 덜 나오는 커피를 또 소개하셨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발암물질이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굳이 끊으면 되지 먹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업주의 마케팅은 저는 그걸 이겨보고자 저는 홈쇼핑에 채소과일 주스, 무첨가, 유기농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도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가 해야겠다. 제가 돈을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에 저는 또 오래 할 생각은 또 없지만 제가 이걸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도 유기농 이 채소과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좀 화학 무첨가된 거를 좀 사 드시는 게 영양제 살 돈보다 이걸 먼저 돈을 쓰시는 게 해보고 그래도 내가 몸이 아파 그때 영양제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영양제는 뭐다? 1년, 12달, 10년, 20년 먹는 게 아니고 짧게 3개월, 길면 6개월 드시고 좀 쉬었다가 드세요. 그러면 몸의 효과가 화학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영양소든 뭐든 보충을 해주고 반드시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몸에서 배출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아무래도 영양제 같은 거나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거는 저는 뭐 이제 뭐 먹으면 좋다는 분도 있고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문제되는 것 같은 거는 이제 고용량 제품이나 예를 들면 나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특히 영양제나 이런 건 선물로 많이 주거든. 거기서 먹었을 때 이제 그게 가다 복용되는 거는 저는 이건 확실히 이제 이거는 어느 쪽에서도 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마 다 영양제 좋다는 정보만 들으셨을 거고 근데 이렇게 10년 넘게 유튜브하고 여러 인터뷰 하시면서 점점점 안 좋다는 정보가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유도 그렇고 뭐 다 점점점. 근데 이게 안 좋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양제를 먹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친한 의사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먹어요. 맞아. 그냥 공부를 좀만 이렇게 폭넓게 하면요. 굳이 내가 몸이 아픈 게 아닌데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의대 약대를 나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약물학 공부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약물은. 이 화학 첨가물 덩어리들은 약물은. 그래서 굳이 내가 몸이 건강한데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영양제를 먹었다면 먼저 채소과일 먹어라. 그래서 제가 착즙을 갖다가 전파하니까 착즙에 대한 공격이 쉴 새 없이 쏟아진 이유가 그거예요. 착즙을 못 먹게 해야 영양제를 팔 수가 있고 착즙은 먹으면요 분명히 효과를 더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착즙이라도 한 2주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3개월이라도 드셔봐라. 제가 뭐 그게 채소과일 먹는 게 훨씬 더 몸이 좋은 거죠. 제가 사업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하죠. 네, 해봤자 모델 정도 홍보를 위해서